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봤죠. 얼마냐고. 안녕하세요. 액트 이동석입니다. 제가 와이프와 신혼집을 구할 때 이야기입니다. 저와 제 와이프가 돈을 탁탁 털어보니까 대략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으로 신혼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과 많은 집을 봤습니다. 그런데 그 정도 돈으로는 우리 두 명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환경, 예컨대 큰 방이 2개가 있고 주방과 화장실이 깨끗하고 남향이라서 햇빛도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현실과 타협해서 그저 그런 방을 구해서 와이프와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와이프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와이프와 함께 신축 빌라를 봤는데 와, 진짜 장난 아니게 좋더라고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이 집을 딱 봤는데 저와 제 와이프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봤죠. 얼마냐고. 그러니까 억이 넘어가는 돈이더라고요. 우리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큰 돈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?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고 지금 이 집을 사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집을 샀을 때 부모님과 제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. 왜 이 집을 샀는지,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제야 제가 이 집을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집을 사야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거다. 전셋집으로 시작하면 시간이 흘러도 전셋집을 벗어나기가 힘들더라. 이 정도 크기의 집이면 나중에 아기를 낳고 아기가 학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집을 샀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 집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처음 딱 봤을 때 감정적으로 좋았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 그 후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각난 것입니다. 협상학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. 우리는 감정이 오히려 이성보다 훨씬 앞섭니다.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. 여러분이 ABC마트에 신발을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신발을 사러 갈 때는 내가 디자인, 브랜드, 가격,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한지 안 편한지 등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신발을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신발을 사러 가서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신발을 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발을 사지 않습니다.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고 신었을 때 편하고 아디다스, 나이키 같은 브랜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요. 하지만 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조금 안 좋고 신었을 때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도 삽니다. 그냥 감정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겁니다. 그 후에 신발을 산 논리적인 이유를 대죠. 내가 산 바지와 이 신발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라고 말이죠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내가 이 신발을 산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한두 가지 정도 이유밖에 안 되고 많아봤자 3가지는 넘지 않습니다. 정말 그럴까요? 여러분 혹시 자동차 BMW 좋아하시나요? 1997년에 독일에서 웬키, 보너, 주코비치라는 연구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. 실험 집단을 2개로 나누는데 A 집단과 B 집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A 집단에는 BMW가 좋은 이유를 1가지만 작성해달라고 했고 실험 집단 B 집단에는 BMW가 좋은 이유를 10가지만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A 집단과 B 집단에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죠. BMW를 얼마나 좋아하는지,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. 여러분,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BMW를 좋아하는 이유를 10가지나 작성한 B 집단이 BMW가 좋은 이유 1가지만 작성한 A 집단보다 선호도가 상식적으로 높겠죠?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. BMW가 좋은 이유를 1개만 작성한 A 집단의 BMW 선호도는 5.8점이었고 BMW가 좋은 이유를 10가지만 작성한 B 집단의 BMW 선호도는 4.2점으로 A 집단이 B 집단보다 BMW 선호도가 높았습니다.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는 것에
여러 가지 이유들은 없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크게 한 가지 이유로 결정된다는 겁니다. 많아봤자 두 가지, 정말 많아도 세 가지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친구가 묻습니다. 야, 너 왜 그 남자랑 사귀냐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만나보니까 괜찮아, 좋아라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. 왜 사귀니라고 묻는데 그 남자가 말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잘 살아서 그 남자가 괜찮아, 좋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. 이상한 사람. 그 이상한 사람과 빨리 손절하세요. 만나면 피곤해집니다. 이번에는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. 넌 그 사람 어떤 면이 그렇게 좋니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만나보니까 나랑 성격이 맞는 것 같아. 또는 나한테 정말 잘해. 또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참 멋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실제로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 많지 않아요. 아무리 많아봤자 세 가지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, 여러분? 바로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그냥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호감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.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감을 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.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이자 미국의 교수인 로버트 시알디니 교수가 이야기한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잘 웃어라. 두 번째, 사소한 공통점을 찾아서 말해라. 세 번째, 칭찬해라. 이 세 가지 모두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.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. 우리가 원빈이나 김태희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호감이 생기겠지만 일단 이번 생에는 글렀죠. 울지 말고 웃는 연습을 합시다.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, 김치 하면서 웃는 연습을 해봅시다. 시도 때도 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딱 봤을 때 그들이 우리로부터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예쁜 미소를 우리가 의식적으로, 의도적으로 지으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상대방과 사소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. 제가 학교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정말 경상도에서 살았던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나도 반갑더라고요. 그냥 같은 지역에 살았다라는 그 사소한 공통점 하나 때문에.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. 자신과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상대방의 나이, 고향, 취미, 분위기 등 그들과 나와의 사소한 공통점을 찾아서 나도 땡땡땡 씨처럼, 과장님처럼, 당신처럼과 같은 이런 수식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것, 칭찬입니다. 칭찬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보세요. 물론 이성적으로 그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누구로부터 땡땡땡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멋지세요. 또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오늘 저도 땡땡땡 씨를 만나서 정말 좋네요 라고 말을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겠습니까?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로 가는데 김 과장님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순간 넥타이를 목을 졸라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오늘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저는 과장님의 그런 패션 센스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. 샤바샤바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예쁜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.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? 바로 나를 위해서요. 웃음, 공통점, 칭찬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100%, 1000% 다르다고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일단 해보세요. 그리고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세요.
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땡땡땡 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고민을 하다가 나와 비슷해서 또는 잘 웃어서 또는 나를 좋아해서 라고 그 정도만 생각이 날 겁니다. 진짜로요. 지금까지 신축 빌라를 사서 집 대출금에 허덕이는 액트 이동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